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팀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곰의 습격을 좀 대비해야 된다. 베어 마켓의 습격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곰의 습격. 네, 지금까지는 황소의 장세였다면 이제는 곰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즐기되 쫄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방송을 좀 알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최영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이죠. 2024년도 시장 전망 관련해서 두 분 매니저님을 모시고 한번 2024년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정기적으로 하나자산운용의 대표적 우리 주식, 해외 주식의 왕승무 팀장님 그리고 우리 해외 채권의 이희연 팀장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두 분 근황 톡 한번 할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연초 시장 상승이 지속되면서 나름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즐기고 또 위험 관리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헤라클레스 투자자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기준가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펀드 성과가 좋았고 아주 이렇게 칭찬받고 있어요. 전 뭐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르내릴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사실 좀 너무 상당히 겸손해요. 상당히 겸손해요. 민망해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시장 얘기하기 전에 좀 투자를 너무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코너 속의 코너 OX 퀴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통상 투자와 연애는 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투자와 연애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O,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셋 다 투자와 연애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 팀장님 어떻게 투자와 연애는 같다고 생각하시니 어떻게 연애는 얼마나 하셔서? 결혼은 한 연은 2년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사실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잘 했습니다. 와이프가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뭐 항상 첫사랑은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연애가 네.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애가 어렵다. 네, 연애가 지극히 어렵고 투자는 어찌 보면 유사하지만 연애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연애 스킬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또 이 팀장님. 예. 저는 연애도 어렵고 투자도 어려운데 연애는 주위에서 조언 받기가 사실 쉽지 않고 조언을 받아도 또 조언 받은 만큼 잘 진행된 경험이 네네네. 그닥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투자는 그래도 주위의 전문가분들께 또 주위 가까이 있는 분들께 조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연애하고 투자가 같으면서도 그래도 투자는 가능성이 더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투자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그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종목 고를 때 뭐 우리가 재무제표도 보고 뭐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챙겨 보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도 연애만큼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려하고 보는 것 같아요. 뭐 금사빠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고 투자할 때도 겉으로 보기에만 이게 번드르한 그런 사람이나 혹은 또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 뒤에 감춰진 부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뭐 솔직히 이렇게 카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내재 가치, 실제로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겉모습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또 한 내면을 또 내재 가치를 한번 보자 이런 측면에서 또 사실 연애랑
투자는 좀 비슷한 것 같고 상대방의 어떤 장단점, 강점이라든가 약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는 그런 냉정함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제가 사실 투자와 연애가 같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투자와 연애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라. 그럼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만 반대로 손실 날 가능성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위험 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투자의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투자와 연애는 자기 책임이다. 이거 한번 또 강조 하이라이트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들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팀장님, 우리가 그 예상했던 대로 1월 말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그리고 또 3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저희 말씀 나눌 때는 3월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네, 그 근거로 됐던 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왔고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탄탄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이렇게 빨리빨리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2024년 들어오자마자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3.8%, 10년물 기준으로 3.8%에서 30bp 이상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지방은행들이 다시 실적이 안 좋다. 이 얘기 나오면서 경기가 무너지나 아니면 시장에 충격이 오나 걱정을 잠깐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냥 지역은행 일부 지역은행 이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는 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 이 부분도 다시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 반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 50bp가 금리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가 돼버렸고요. 5월달 인하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주요 연준 인사분들도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도 하반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경기 상황 매우 탄탄하고 경기는 위험과 그다음에 기회가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게 5월일까, 6월일까, 이게 이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 팀장님도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지만 금리가 좀 중요하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리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시행했다가는 자칫 자산 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선진국 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전망을 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 올해 시장이 좀 윤곽이 좀 나타났지 않습니까? 좀 차별화도 됐고 시장 전망 조금 더 업데이트 해주실래요? 네. 우선 뭐 미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이 한 6.5에서 6.7% 정도 상승했습니다. USD 기준으로. 일본 시장은 사실 한 17% 정도 상승했는데 엔화 표시로 그렇고 USD 기준으로 환산하면 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되게 우월하게 나타났지만은 이머징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은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을 했는데 단기 반등 이후에 좀 추가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공이 다 AI, 반도체, 테마 이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이전에 여러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은 고점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내에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거세지고 있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좀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사실 연초부터 너무 핫해요. 그래서 관련 종목 뭐 대장주가 엔비디아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변동성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긴 하겠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팀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곰의 습격을 좀 대비해야 된다. 베어마켓의 습격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의 습격. 네, 지금까지는 황소의 장세였다면 이제는 곰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곰의 습격이 중기적인 추세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밸류에이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현 팀장도 얘기했지만 변동성을 즐기되 쫄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방송을 좀 알아요. 지난번에도 본인이 갑자기 갑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오른다. 네, 네. 무조건 오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방송을 딱 그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곰의 습격이 올 수 있다. 이게 좀 곰 상당히 또 불안감을 주는 또 단어입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변동성을 잘 즐기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현 팀장님 채권시장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 주셨던 AI 그 AI주의 엄청난 강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예, AI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주가 전반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1월은 뭐 눈보라도 많이 치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소비도 안정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성장률도 예상 대비해서 계속해서 2% 이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되고 투자 심리가 좋다. 결국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해서 완화로 전환되는 시점은 뒤로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드는데 경기가 탄탄한 게 주변국들한테는 우리도 혜택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통화가 약하니까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시장 환경 완화, 투자 심리 개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금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가파르게 내려가기는 어렵고 상당 기간의 고금리 그러나 점진적인 하락 이런 형태로 지금 올해도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선진국 시장 이머징 마켓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일본 증시는 장기적으로 저평가 국면이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랠리가 시작됐고 올해는 글로벌리 가장 강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가 고점을 갱신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이제 89년 이후에 고점을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그 고점을 뚫으면서 변동성이 상승하고 있다. 이마인즉슨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르는데 변동성이 오를까? 오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변동성이 왜 오르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뭔가 불확실한 기존의 본인들이 익숙해 왔던 환경이 변할 때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불안한데, 그렇죠. 근데 불안한 것이 실제로 기업 실적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하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이거 뭐지? 하면서 그래서 기대감도 동시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증시는 장기 저평가 상태에서 탈출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하기 전에 뭐 이현 팀장님 뭐 중간에 애드할 게 있나요? 주식은 상승하고 통화는 약해지면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 주지 않으면 일본과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보니 그런 나라가 지금 일본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좀 인위적으로 지금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걸 기준금리를 또 확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잘 알지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일본만한 나라가 쉽게 찾긴 어렵다. 그래서 생각이 되죠. 중국은 참 골치 아파요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주식시장도 당연히 국부펀드 통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좀 했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미봉책이고 아직 뚜렷하게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것을 거의 다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반등 이상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인도에도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인도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실 13억 5천만 명이 다 바이오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뮤추얼 펀드나 이런 것들이 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후발주자들의 가장 큰 강점은 압축 성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좀 관심이 좀 있지만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익스포저를 좀 늘려야 된다. 또는 이제 좀 더 좀 계속해서 시장 기회를 왓칭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도 좀 인도 시장이나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 팀장님, 금리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올해는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이슈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말씀대로 올해 전 세계에서 70개국 정도가 선거를 치르는 한 해이고, 근데 심지어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입니다. 거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지금 재집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공화당 후보로 지금 나와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뭐 거의 지금 될 것 같은. 예. 되는 거예요? 아, 네. 일단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좀 상황까지 높아지고 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분은 통화 정책도 더 완화적인 걸 요구를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재정 정책도 사실은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적일 개연성이 높아지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노랜딩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또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로 계속 요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슈들은 큰 폭의 시장의 방향성을 전환시켜서 급격히 경기가 위축되거나 다시 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다, 그런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매우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잔파도상 변동성은 계속해서 상반기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글로벌시장 뭐 워낙에 변동성도 많고 변화무쌍하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제가 두 분 모시고 투자자들에게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